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301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순수 365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순수 365. 본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부산시설공단과 함께하는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네, 긴 추석 연휴로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임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터 임가연입니다. 오늘은 오륜터널 마지막 편인가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위의 터널 중 하나인 오륜터널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2주 동안 추석 연휴 특집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오륜터널 1, 2탄에 대한 내용을 많이들 잊으셨을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위치와 역사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오륜터널은 번영로가 개통된 1980년에 개통이 되었죠. 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에 위치해 있고 남구 문현동과 금정구 구서동을 연결하는 번영로의 5개 터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구조적인 게 가장 큰 네. 특징이죠. 네, 오륜터널이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쌍쌍굴 터널이라는 음흠. 형태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터널 진입 시 갑자기 터널이 4개씩 보이니까 길을 잘못 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차량 운행 전에 도로를 미리 숙지하거나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간다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텐데요. 하지만 오륜터널의 이런 특징 덕분에 터널 하나만 막아도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라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제가 오륜터널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주행 경험을 듣고 네. 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길을 모르는 사람도 불편하겠죠. 터널을 다닐 때에 어디고 도시고속도로에서 들어올 때에 예를 들어서 뭐 화명도로 와야 되는데 차선을 2차선에 넣었을 때에 그럴 때는 이제 불편할 수가 있죠. 차가 밀렸을 경우에. 근데 거기서는 크게 뭐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터널 나와가지고 부곡동에서 그때 보면은 이제 좌회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끝차선까지 쫙 서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많이 밀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당겨주고 자기 뭐 생각하면 남 생각해가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있지. 자, 쌍굴도 아니고 쌍이 하나 더 붙는 네. 쌍쌍굴 터널에 대한 특징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오륜터널이 2000년에 수영강변대로 개통 시기에 쌍쌍굴 터널로 확장을 했다는 역사가 있는데요. 현재 오륜터널은 대한민국에서 몇 없는 쌍쌍굴 형태의 터널 되겠습니다. 네. 상행선과 하행선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는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길이 2갈래로 나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 만나게 돼 있고 그 번영로상에 만들어진 터널인 만큼 통행량도 꽤 많을 텐데요. 그 통행량은 어느 정도 되죠? 오륜터널의 통행량은 번영로 전체의 통행량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번영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20만 7,544대로 작년인 2024년 대비해서 0.7%인 1,634대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륜터널 근처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수원지인 회동수원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말에는 나들이 가는 관광객들이 오륜터널을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오륜터널 하면은 또 네. 그 회동수원지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오륜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네. 오륜 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과 사고 유형은 어떤 건가요? 이에 대해 부산시설공단 도로관리처 김혜준 주임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 졸음운전, 전방 주시 태만 등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터널 진출 입시, 급격한 밝기 변화에 대한 운전자의 적응 부족도 원인이 됩니다. 주요 종류로는 대부분 추돌 사고가 가장 흔하게 발생됩니다. 이는 터널 내 서행 또는 정체 시 앞차를 인지 못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로 변경 사고도 일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주의할 점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또한 터널 내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항상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터널 진출입 시에는 밝기 변화에 눈이 적응할 시간을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 이지연 교수가 오륜 터널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오륜 터널 특징은 진입 후 직진하면서 두 갈래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지나가는 운전자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차로 모두 곧 다시 합쳐지므로 불필요하게 차로를 바꾸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륜 터널을 통과할 때는 양쪽 길이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알고 있으면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터널 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연쇄 추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오륜 터널의 제한 속도는 광안 터널의 제한 속도와 같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OX로 답하는 것이 오늘의 퀴즈였죠. 광안 터널하고 오륜 터널의 제한 속도는 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정답은 O 되겠습니다. 같죠. 예, 오륜 터널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과 금정구 구서동을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의 5개 터널 중에 마지막 터널이죠. 예.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입니다. 광안 터널 또한 번영로 내 터널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죠. 당연하죠. 따라서 두 터널의 제한 속도는 같습니다. 네. 수영 터널도 80km죠. 네. 대연 터널도 80km죠. 다 번영로상에 있는 터널들은 제한 속도가 같습니다. 네. 자,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아이고,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군요. 네. 7개월 정도 계속 이어졌죠. 맞습니다. 예. 지난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부산 시내 곳곳의 터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항상 뜻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터널을 주행하실 때 늘 이 코너 속에서 다뤘던 주의사항을 기억하시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터널 교통사고 챌린지 제로 챌린지. 예. 지금까지 임가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노래입니다. 러브레터.